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송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녹화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먼저 방송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굳이 편집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이제 업무의 주된 내용은 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직원 권익 보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입소시설 평가에도 있고 또한 주간보호시설 평가에도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큰 타이틀로 그냥 아예 잡았습니다. 직원 권익 보호라는 그 평가 매뉴얼의 평가 지표로 되어 있는 제목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세부적으로 직원 고충 절차 마련 뭐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아예 그냥 큰 타이틀 하나로 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업무를 담는 것으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제공해 드리는 시점이 이제 2020년 12월 31일인데 야, 이거 진짜 강성만 국장이 연말일인데도 이 업무 끝까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문자로 안내하고 영상 보내고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제 또 그 업무 시스템 문자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업무가 자꾸 뭐 밀린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부담도 느끼실 수 있겠고 또 연말이라서 우리가 하루 정도는 조금 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직원 권익 보호 같은 업무는 빨리 그 업무를 우리가 제대로 마련을 해서 보강을 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기관에서 처리가 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지금 이 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업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는 좀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조금 더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실제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기관에서 직원과 관리자와의 그 고충을, 직원의 고충을 어떻게 관리자가 해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나 주간보호시설, 네, 물론 뭐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소규모가 있죠. 이런 소규모 시설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시설장님이시죠. 물론 이제 시설장님을 채용하고 대표자님이 계셔서 대표자님이 또 실제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표자이시면서 시설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서 직원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소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고충을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는 당연히 시설장님이자 대표자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가 직원의 고충을 수렴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이 내용을 해소를 해주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소한 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실제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잡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첫 번째 좀 파일부터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직원 권익보호 파일인데 좀 작죠?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문서를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서를 이제 게시를 하는 건데 게시하기 전에 종사자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것도 오히려 좋은 것도 같아요. 그건 이제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고 이제 타이틀은 직원 권익 보호로 이렇게 잡았고요. 담당자 성명 그리고 직종 작성 일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에 있어서는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직원의 다양한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 처리 절차, 고충 처리 지침, 고충 처리 대장,
고충 처리함을 운영한다라고 잡았죠. 그러면 고충 처리 절차 따로, 뭐 고충 처리 지침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다 모아서 직원 권익 보호라는 타이틀로 해서 문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에 대한 주제는 잡았고 이거를 이제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시는데 종사자분들께 교육을 하고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자, 먼저는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직원 고충 접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직원 고충 접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직원 상담을 통한 고충 접수죠. 그래서 기관에 속한 모든 종사자는 근무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건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제 규정을 넣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시 상담, 필요시 즉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기 상담은 월 1회로 해서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서 매월 11일을 전후해서 지금 종사자분들과 정기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정기 상담은 매월 11일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을 또 담았는데 이건 이제 수시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화, 문자 메시지, 면대면 상담 등 모든 방법으로 관리자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걸 안내를 하고 관리자 성명 그리고 관리자 상담 이제 연락처를 담아 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관리자 성명이 이 고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고충을 해소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이걸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중간에 한 사람을 둬서 이 사람이 고충을 접수를 받고 이 고충을 관리자에게 전달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자는 시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귀결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시설장님께서 해소를 해 주셔야지만이 이 중간 관리자가 또 그거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리자를 정부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설장님 한 분으로 갈 것이냐는 기관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직원 상담을 통한 고충 접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직원 고충 처리함을 통한 고충 접수다. 그래서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원 전용 고충 처리함을 통해서 근무 기간 중 언제든지 철저한 비밀 보장 하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비밀 보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보장 하에 직원 고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규정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원 그 고충 처리함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 고충 처리함은 제가 밑에다가 그 따로 또 담아놨으니까요. 거기서 보기로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 고충 처리 절차, 고충 처리 지침, 고충 처리 대장, 고충 처리함 네, 이것까지 평가에서 이 네 개 항목을 다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담아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충 처리 절차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내용에서 고충 처리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충 처리함을 통해서 접수받을 수 있다. 두 가지죠. 방금 상담, 그 다음에 고충 처리함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고. 자, 그러면 고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 방법과 그 내용인데 관리자는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과 불만사항을 상담과 고충 처리함을 통해서 접수를 한 거죠. 자, 그때에는 휴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면대면 상담,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거지 이게 처리가 됐다를 안내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애로사항과 고충의 내용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를 접수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그 결과를 7일 이내로 직원에게, 해당 직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면대면 상담,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충 처리 절차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충 처리 지침인을 이제 담았습니다. 자, 먼저는 이게 지침이니까 당연히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충 처리의 4대 원칙을 담아놨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요 앞에다 직원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원 넣어주면 또 여기도 직원 또 넣어줘야 되고 여긴 넣네요. 자, 그런데 직원의 권익 보호니까 네, 여기다 굳이 직원이라고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여기다 그냥 써서 넣으세요. 네, 여기다 우린 정확하게 하고 싶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도 자, 직원 넣을까요? 직원 고충 처리 절차.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냥 넣어도 되고. 이게 일을 하고 문서를 만들다 보면 정말 이 하나하나에 용어 하나하나에 세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원을 이라는 말을 넣을까 뺄까 이것도 고민이 많이 돼요. 왜 이제 제가 이거 작성할 때 이거 직원이라는 말을 뺀 거냐면은 위에서 상단에서 직원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굳이 밑에서 또 직원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또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 평가 매뉴얼에 보면은 직원 고충 처리 절차, 직원 고충 처리 지침, 직원 고충 처리 대상 이렇게 안 나오고 직원 권익 보호라는 큰 타이틀 안에다가 고충 처리 절차, 고충 처리 지침 용어를 이렇게 갔기 때문에 굳이 직원이라는 말을 중복해서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뭐 중요한 거라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고충 처리 지침은 먼저 원칙이 있는데 4대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죠. 당연히 직원의 고충은 비밀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는 직원으로부터 상담과 고충 처리함을 통해 알게 된 직원의 모든 고충 의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협력과 협조의 원칙이에요. 자, 접수된 직원의 고충을 당연히 해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해소하려면 다른 직원과의 협력 또 다른 조직과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비밀 보장을 원칙에 두고 적극적으로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다른 직원과 협력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를 원칙하에 두고? 네, 비밀 보장을 원칙하에 두고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이익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대표자, 시설장, 관리자급 종사자. 자, 이분들이 바로 관리자죠. 자, 이 관리자가 고충을 제기한 직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원 및 제3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기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속 처리의 원칙이 있어요. 관리자는 직원으로부터 접수되는 모든 고충에 대해서 고충과 관련된 사고가 확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기한, 우리 며칠로 잡았죠? 방금? 네, 7일로 잡았죠. 그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충 처리 지침에서는요, 이 고충 접수한 직원의 고충 내용과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접수된 직원 고충 의견 및 해결된 직원 고충 사안에 대해서 돌아오는 운영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를 거치게끔 지침에 담아놨죠. 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심의하고 있죠. 시설 종사자 근무 현황,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를 심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종사자 고충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고충을 또 해소를 했다라는 그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돌아오는 운영위원회 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충 처리 기한, 우리 7일이라고 해놨죠. 자, 그 7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7일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해당 직원에게 그 실정을 알려서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고충 처리 대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직원에게 고충을 접수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처리했고, 그 내역을 고충 처리 대장에다가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을 받은 담당자는 접수된 직원 고충 의견과 그 처리 결과를 고충 처리 대장을 마련해서 기록 보관한다로 해놨고, 보관 기한은 제가 이제 5년으로 잡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그 표준약관,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같은 것들을 5년 기한으로 두고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5년 기한으로 잡았는데,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뭐 3년 기한으로 가겠다 뭐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자, 이 내역이 일단 5년으로 두는 것은 다 같이 어떤 그 내용이 좀 같이 맞물려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5년 기한으로 가면 같이 맞춰서 좀 돌아가는 그런 기한이 될 거고, 뭐 이 기한을 좀 더 늘려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고충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기한을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고, 고충 처리 대장에는 고충을 제기한 직원의 성명, 연락처, 그리고 고충 접수 일시, 또 고충 접수 방법, 또 고충 내용, 또 고충 처리 안내 일자, 또 고충 처리 결과 안내 방법, 기타, 네, 이렇게 이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충 처리 안내 일자라고 하면 좀 이제 애매하죠? 고충 처리 결과 안내 일자라고 표현하면은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충 처리 대장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 고충 처리 대장인데, 이거를 한 페이퍼로 했어요. 한 건에 한 페이퍼로. 그냥 한 페이퍼에 뭐 여러 건을 담으려다가, 그건 아니다. 왜냐면 이게 한 페이퍼에 여러 건을 담게 되면은, 이 종사자, 이 종사자, 이 종사자 다 다르거든요. 그 내용이 함께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봤을 때 혹시라도 이 고충 처리 대장을 직원분께 드리는 그런 뭐 어떤 증빙 서류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다른 사람 고충 처리된 내용까지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페이퍼에 한 건을 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페이퍼에 한 건만 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충 처리 대장에 담당자 성명 직종 작성 일시 처음에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고충을 접수한 일시로 잡았고, 또 고충을 제기한 직원의 성명, 또 연락처, 고충 접수를 어떻게 받았냐, 이걸 면대면 상담 때 받았냐, 전화나 문자, 이메일, 직원 고충 처리함을 통해서 이걸 접수 받았냐. 그래서 고충 접수 방법을 여기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기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받으셨다고 하면 여기 이제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고충의 내용, 이제 어떤 고충을 직원이 이제 제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칸을 좀 많이 잡아놨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문장 하나로 딱 해서 끝낼 거면은 좀 성의 없다라는 것보다도 자칫하면은 이게 사람의 말도 그렇고 또 이 문장도 그렇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충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충 처리 결과를 언제 안내했는지 그 안내일과 고충 처리 결과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안내 방법 여기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충 처리 결과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즉 고충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여기다 이제 담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관계자 확인, 그리고 이제 뭐 시설장님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 일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충 처리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함을 이제 보실게요. 이제 기관에다가 종사자분들께 고충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이 고충 처리함을 설치를 하시는 건데,
자, 먼저 사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기의 제한은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크게 차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질의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종이박스라든지 바구니처럼 보안에 취약한 재질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고충 처리하면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스타일 등 미적 제한은 없는데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거나 미적 환경을 훼손하는 모양과 스타일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하면은 펜을 꽂아두지 않습니다. 네, 혹시라도 펜을 가지고서 네, 어떤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위험한 물건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고충 처리함에 직원 고충 접수 그 양식을 함께 비치를 해두면 그 종이를 갖고 가서 다른 데서 써서 거기다가 넣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충 접수 양식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그 점선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반으로 잘라서 쓰시라는 거예요. 한 장으로 다 쓰기엔 너무 큰 것 같아서 두 개를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출력해서 반으로 잘라서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비치를 하실 때에 이 반을 접어서 거기다가 넣어두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종사자분들이 꺼내서 이렇게 딱 열어서 작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는 반 접고 해서 넣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고, 직원 고충 접수라고 되어져 있죠. 작성자 성명, 직종, 작성 일시, 언제 작성했는지, 또 연락처, 그리고 고충 내용을 여기다 이제 담았습니다. 여기다 이제 고충 내용에다 조금 더 우리가 친절한 말을 넣는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정황 등을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좀 더 친절한 얘기가 되겠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거를 뭐 얘만 따로 글씨체를 바꿔주면은 그럼 좋겠죠. 구체적인 정황 뭐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고충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뭐 근데 또 고충이란 말이 또 두 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낫겠죠. 이제 여기다가도 여기 하나 했으니까 위에 하나 했으니까 밑에다가도 하나 넣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종사자분들께서 여기다가 고충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쓰시도록 이거를 이제 그 A4에다가 반으로 나눠서 그 반 하나를 다 이 접수하는 양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고충 처리 결과 안내 방법을 이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면대면 상담하겠다. 나는 전화로 받겠다. 이메일로 받겠다. 메시지로 받겠다.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직원 고충 접수 양식이죠. 자, 그거를 이제 직원 고충 처리함에다가 같이 비치를 해 두시는 겁니다. 이 고충 처리함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요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파는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요 나무로 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모양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그냥 저는 이제 나무로 선택을 해봤고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꼭 써주세요. 종사자 고충 처리함. 근데 여기 종사자라고 쓰면 또 그럴 수 있으니 이제 용어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직원 고충 처리함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직원 고충 처리함으로 바꾸고 직원 고충 접수. 아까 그 고충 접수 양식 있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 같이 넣어 두시라는 거죠. 이 제목은 직원 고충 처리함으로 여기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충 처리함은 종사자 고충 처리함은 이제 설치 장소를요. 이 직원분들의 그 신원이 노출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 오픈된 장소에다 설치를 해놔가지고
딱 넣었는데 다 봤어요. 다 보이는 장소예요. 사무실 앞에다 딱 해놔가지고 거기 앞에서 넣고 가면 저 사람 뭐 고충 써가지고 저기다 넣네. 이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되지 않은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적정한 장소에 딱 설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사자가 고충 처리함의 위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고충 처리함의 위치를 단체 문자나 또는 직원회의 시간을 통해서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고충 처리함 관리자 성명, 연락처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자 확인 서명해 주시고 시설장 또는 뭐 여기 직종 써주시고 확인 일지 써주셔서 이 직원 권익보호 요 문건을 이제 게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종사자분들께는 이 영상으로 교육을 하셔도 좋고 또는 따로 직원회의 시간 때 요 직원 권익보호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직원 권익보호, 직원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지침, 고충처리 대장, 고충처리 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톡, 댓글 달아주시면은 상세하게 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원 권익 보호 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그 정기 상담 월 1회 하고 있는 요 내용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매월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종사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한다는 게 쉬운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종사자분들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고충 또 의견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정기 종사자 상담을 매월 한 번씩 그 공담 평가 표현으로는 충실하게 저는 그 표현 별로 좀 그런데 매월 그 종사자 상담을 성의 있게 종사자분들과 성심성의껏 같이 진행을 하면 그 가운데 종사자분들과의 깊은 그런 인간적 관계도 형성이 되고,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다는 게 어떤 쉬운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인생에 또 굴곡들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깊은 속 깊은 생각과 마음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소해주고 이해해주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국에는 좋은 기관을 만들어가는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직원 그 권익보호 내용 중에서도 이 정기상담을 제가 매월 11일 전후로 넣어놨는데, 이 부분도 기관에서 성의 있게 성심성의껏 종사자분들과 해 나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기관은 종사자분들과 하나가 돼서 운영자와 종사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족 같은 시설, 가정과 같은 시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2020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업무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2021년인데요. 또 새 신년에도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우리의 케어 스토리를 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